자, 방금 하셨던 내용을 인덱스 매치 맥스가 아니라 이렇게도 진행이 가능할 겁니다. 자, 시험 유형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인덱스 매치 라지 사용. 그래서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세요. 제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셨다면 이 내용이 이 식이 작성이 되셔야 되고요. 잘 안 되셨으면 아마 나오기 힘들겠죠. 그런 것들은 나중에 또 질문도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아무 빈셀, 뭐 요건 교재에 있는 문제풀이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 진행이 되셔야 그게 문제 2번에 3번 내용은 진행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최대값 찾을 때 맥스 대신에 라지로만 바꿔주면 되잖아요. 라지, 어레이, 중간고사, 데이터의 설계 같은 중간고사 범위네요. 몇 번째? 첫 번째, 1. 이게 몇 번째 있습니까? 물어보면 되잖아. 누구한테? 매치. 그리고 찾는 값, 찾을 범위는 중간고사 성적 범위네요. 콤마, 매치 타입은. 이게 가지런하게 정렬되어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일치. 그러면 3이다. 그러면 우리가 성명 범위 내에서 긴 범위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거니까 그 위치에 있는 세 번째 위치에 있는 긴 범위 돌려달라고 하니까 그 위치가 행과 열의 위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내용을 가진 함수가 누구라고요? 인덱스. 자, 어레이, 데이터의 범위, 찾을 데이터의 범위죠. 성명 범위. 물론 이렇게 선택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앞에 거 선택하셔도 되고요. 뭐 그때는 이제 좀 위치 값이 좀 틀려지긴 하겠지만, 자, 콤마. 어찌됐든 행의 위치는 어쨌든 똑같을 거고요. 얼마만큼 선택하시든 간에 성명을 제일 먼저 선택하셨다 그러면 어쨌든 여기는 1이죠. 요건 생략 가능. 빈번호 똑같이 나오네.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셨다면 뭐 이 식을 적으시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자,
이걸 알아야만, 자, 231페이지 문제 2번의 동그라미 3번, 맨 마지막에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231페이지 문제 2번에 3번 맨 마지막에 있는 문제입니다. 231페이지 맨 마지막에 있는 거. 읽어보셨어요? 이번에 내용이 뭐죠? 중간고사 점수가 가장 높은 학생을 찾는 거 맞아요? 한 사람만 찾는 게 아니죠. 이번에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자, 여러분들 표사 이용하시고요. 여러분들은 저는 그 표사의 내용을 화면에 좀 가려서 위로 올라갈게요. 자, 경영과 이거죠. 경영과의 최고점 중간 최고 점수. 를 받은 사람이 누구죠? 경영과. 네? 없어요? 유니스 아닌가요? 찾았어요. 제발 찾으세요. 대답 안 하는 것까지 좋은데 움직이세요. 유니스군요. 이랬니? 암산하니까. 건축가는 건축가는 건축가 맞나요? 아니고 건축가 아닌데. 이하늘이에요? 아닌가요? 조현수네요. 100점 하나밖에 없는데 100점을 까가 틀리대요. 조현수 맞아요? 조현수. 암산 다 하셨죠? 자, 이거 이제 식을 처리합시다. 자, 문제는 방금 찾은 100점은 전작가 출신의 김보미고요. 자, 우리가 이제 식으로 이제 이 이름을 이제 표시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자, 그러면 지금 저건 이런 거죠. 전체 여기 지금 저한테 수강을 이 과목을 X 뭐 크말 이거 수강을 한 학생들인데 뭡니까 여기서 뭡니까 최고 점수 받은 사람이 김보미라고 그러죠. 근데 지금은 뭐죠? 여러분들 오신 뭐 학과가 다 틀리다는 거죠. 그럼 학과별로 최고 점수를 받은 사람을 이제 찾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조건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조건이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최대값을 찾겠다, 계산하겠다. 무슨 개념이었습니까, 이게? 이게 배열 수식의 한 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억 안 났어요. 전작가라는, 경영가라는, 건축가라는 조건에 맞는 중간고사 성적을 뽑아서 거기서 최대값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개념이 뭡니까? 지난 시간까지 하셨던 배열 수식 개념이었잖아요. 우리가 다뤘던. 우리 다 하랬던 이게 다 뭐였습니까? 조건에 맞는 데이터 뽑아서 특정 계산했잖아요. 여기에 최대 최소값도 있다고 연습하셨잖아요. 지난 시간에. 지금 이거, 그래서 문제 보니까 배열 수식 사용하라고 문제 문구에 있었죠. 그것도 읽어보셨어요? 예? 그래서 이 문제는 방금 하셨던 이 내용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 문제는 풀 수가 없어요. 왜? 이 단계보다 이 단계가 더 복잡하니까. 조건이 들어가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자동 채우기 몇 번? 아래쪽으로 한번 상대질 때만 고민하면 된다. 자, 그러면 이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최대값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찾는 게 아니고 누구 안에서 경영과 안에서 찾아야 되죠. 경영과라는 조건 안에서. 자, 그러면 학과 범위 상대질 때만 고민합니다. 절대
조건 찾을 범위는 똑같다. 이꼴 학과 물어봐 줘야죠. 상대 조건에 대한 가로 열고 닫고. 자, 그다음 if가 있어요, 없어요? 자, if 그러니까 가로 열고 조건에 대한 가로 열고 닫고 아니라 if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에 if 함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럼 if를 통해서 데이터를 뽑아내셔야죠. if, 콤마 만족한다면 무슨 값 표시? 중간고사 성적값 표시. 절대참조. 만족하지 않는다면 처리 방법이 없다. 이, 뭐, 어제 그 확인까지 하라고 제가 당부 드렸고, 그렇게 해서 오셨을 거라 믿고, 그러면 더 이상 이제 다른 질문 안 하겠습니다. if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를 뽑으면 0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기억나십니까? 자,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요. 최대값을 찾겠다. 경영과 안에서 최대값을 찾겠다, 이제. 왜냐하면 지금 있는 데이터는 경영과 학생들의 중간고사 성적값만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대값이 누구냐고 물어봐 줘야지, 이제.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배열 수식으로 접근했으니까. 그리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하면 이렇게 93점, 99점, 100점 이렇게 아까 찾았잖아요. 자, 그다음 한 개의 셀만 선택하세요. 어제 제가 왜 그래 되는지 보여드렸죠. 오늘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게 뭔지. 자, 93점이 몇 번째 있는지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물어보면 누가 어떤 함수한테 물어보면 됩니까? 매치 함수 물어보면 되죠. 매치. 찾는가? 맥스가. 엄마. 찾을 데이터의 범위가 어떻게 되죠? 최대값의 위치를 찾아야 됩니다. 최대값이 있는 자료의 위치. 그다음에 어디? 중간고사 성적 범위. 맞아요? 응? 절대참조, 콤마. 그다음 비교시 일치 유무. 데이터가 중구난방이니까 정확한 값을 찾으러 가야 되는 겁니다. 이건 숫자 값이 중구난방이기 때문에 제로. 정렬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맥스치 함수 가로 닫으시고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21번째 맞나요? 여기가 20. 자, 잠깐 확인해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데이터가 21개 맞네요. 21번째 맞네요. 21개 있으니까 21번째. 그리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자, 잠깐만요. 그럼 방금 여러분이 작성하신 이게 이 식이 틀렸습니다. 맞는데요? 아니요, 틀렸습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 잘 들으세요. 이게 여기가 이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저게 왜 틀렸냐면 지금은 사실은 운 좋게도 맞은 겁니다. 운 좋게 맞은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어려운 게, 자, 이게 일반화 시키면 이건 만진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운 좋게 맞은 겁니다. 자, 운 좋게 맞은 거. 자, 보세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뭐 있죠? 우리가 그 중간고사 평생 내에서 93점을 찾으러 가는 시기거든요. 이게 방금 작성하신 시기에. 그러면 내가 여기 오가지고 지금 90점, 여기 첫 번째 숫자 나열되어 있는 건데, 그럼 90점, 93점 아니잖아요. 90점이에요. 그럼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럼 여기 93점 맞죠? 그럼 여기서 수동을 해버립니다. 이제 93점을 찾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학과가 누굽니까? 우리는 경영과에서 찾았는데 왜 갑자기 93점의 이름이 건축과가 되어버리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래 돼야 됩니다. 이렇게. 무슨 이야기냐면 저 위치에 있는 값을 찾지 않으려면 이 건축가라는 지금 93점을 건너뛰어야 된다고. 그래야 밑에 있는 경영가 93점에 갈 수가 있다고요, 실제. 그러면 저 녀석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 93점을. 건축가 93점을. 최대값의 위치를 찾는 저 녀석을 빼버려야죠. 이해되세요? 저 녀석은 고려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방법적으로 뺄 수도 있고 아니면 93점의 값보다 다른 적은 값으로 나오게끔 만든다든지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 93, 저기 그 건축가 93점은 고려 대상이 되지 않을까요? 비교 대상이. 근데 비교를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값이 아니니까 다음 단계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족, 최대값을 찾을 범위도 조건 하에서 찾아주셔야 됩니다. 이 조건 하에서 학과가 경영과라는 이 조건 하에서 찾아주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 조건에 해당되는 중간고사 성적값을 가지고 하셔야만.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이제 그럼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고요. 식을 저렇게 적으면, 자, 이 녀석의 값이 93점에서 뭘로 바뀌어버리니까 조건에 맞지 않으니까 폴스라고 대답하겠죠. 그 폴스가 곱하기 연산 만자니까 뭔가 0으로 바뀌겠죠. 그 위치에 해당되는 그 중간고사 성적값도 있긴 하지만 뭐 몇 점 있으면 93점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0 곱하기 93점이 되어버릴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그럼 이 값이 0으로 바뀌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비교할 때 이 녀석에서 건너뛰겠죠. 그러면 정확한 이 위치를 찾아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방금 앞에서 지금 이거 수정하기 전에 지금 운 좋게 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을 안 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이. 안 하는 상태니까 우연찮게도 맞은 거고요. 일반화 시킨다 그러면 그건 큰 실입니다. 아니, 특수한 경우에 맞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전열 규칙을 작성한 겁니다. 이 시기. 앞에 조건을 달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 조건을 달아주시면. 그러니까 경영가라는 조건 하에서 최대값의 위치를 찾아요. 그러면 어쨌든 위치는 어차피 0값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몇 번째, 세 번째라고 이렇게 대답해 준다고요. 이게 없었다 그러면 두 번째라고 해야지만 어쨌든 세 번째, 어쨌든 전체 자료를 봤을 때 세 번째잖아요. 근데 요거 고려 대상에 빠진다 손쳐도 이 값이 0값이었으니까 최대값이 아니니까 어쨌든 값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거라고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아주 특수한 상황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일반화시키기에는 앞에 작성한 식으로는 다른 경우, 이런 경우를 만나버리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되게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거. 배열, 아이고. 음. 자, 수식 작업, 수정 다 끝났죠? 컨트롤 시프트 엔터. 이렇게. 그러면 21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정을 해도 변화가 없다라는 건 우연찮게 맞은 거지. 이게 일반적인 식은 아니라는 거죠. 일반적인 식은 어떻게? 이렇게 작성을 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일반화되어 있는 식이라고. 이게 정확한 의미를 가진 식이라고. 최대값의 위치를 찾을 때 누구 안에서 찾아주셔야 된다고요? 경영가 데이터 그리고 나머지 데이터는 거기에 그러니까 값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영향을 주는 값으로 나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다 뭘로 바꿔놔버렸습니까? 0으로 바꿔놔버렸죠. 그럼 최대값 찾을 때 진짜 영향을 다른 과의 점수가 영향을 주진 않겠죠. 최종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해 안 되시면 집에 가서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거. 자, 그러면, 오케이. 그 다음 이제 나머지는 이제, 나머지는 쉽잖아요, 이제. 이게 이제 위치 값이잖아요. 인덱스, 가로 열고, 행명범위, 절대참조, 콤마, 매치가 방금 행번호, 콤마, 1, 가로, 인덱스 함수 가로 닫고, 배열 수식을 접근했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그러면 유니수, 조연수, 김범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화면에 다 들어올려나? 들어오긴 들어오는.
배열수식은 식 앞뒤로 중괄호가 들어가 있다. 자, 작성 다 끝났어요. 자, 잠깐만요. 이게 끝이 아니죠. 이 문제 굉장히, 자, 배열수식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뽑으라 그러면 세 개 정도 뽑으라 그러면 그 중 한 개입니다, 이거. 이 문제 유형이. 근데 이 문제는 알다시피 식의 함수식의 조합이 이 방법만 있는 게 아니겠죠. 왜? 자, 보세요. 방금 이건 어떻게 한 거죠? 문제 있는 대로 한 거죠. 자,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다른 방법은. 맥스 대신에 뭘 쓸 수 있다고요? 이렇게 쓸 수 있네요. 응? 자, 그 다음. if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문제에 따라. 응? if 함수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조건에 맞는 데이터 뽑을 때. 그래서 이 문제는 이런 함수 세 개를 이용해서 문제 푸세요라고 할 수도 있다고요. 이렇게. 이 문제, 이 내용을. 그 다음, 그러면 요렇게 풀 수 있다라는 건 맥스 대신에 무슨 함수 쓸 수 있다고요? 사용할 수 있다고요? 응? 맥스 대신에 무슨 함수 사용할 수 있다고요? 라지 함수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됐어요? 머릿속 정리되세요? 자, 그래서 제가 나머지 두 개는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고요. 응? 그때 요건 숙제, 요거 조심하시고 위치값을 찾을 때 경영가라는 데이터 조건 하에서 위치값을 찾아줘야 된다. 이 부분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 이건 여러분들 하세요. 그 다음 요것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숙제 저는 세 개의 함수 인덱스 매치 라지라는 함수를 통해서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 옆에다가 표사 옆에 빈셀에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최대값을 찾겠다. 그러면 if 함수가 있으니까 if 함수를 통해서 조건에 맞는데 이제 좀 익숙하니까 바로 할게요. 자, 중간고사 범위 내에서 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조건이죠, 조건. 학과가 경영과인 걸 걸러내야 되겠네요. 자, 절대 참조, 이꼴 경영과 참조, 콤마 만족한다면 중간고사 성적값을 표시한다. 그러면 절대 참조. 그러면 여기까지 하시고 자, 데이터 뽑았죠? 여기에 뽑혀져 있는 데이터입니다. 경영가에 해당되는 데이터만 남아있다. 영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요 데이터에서 첫 번째 큰 값을 찾아라. 라지. if, 잠깐만요. if 쓰면 안 되네요. 지웁시다. 죄송합니다. 자, 이걸 if 쓰면 안 되네요. if는 앞에서 했으니까.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if 없이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경영가라는 조건, 절대참조, 경영가, 여기까지 조건. 이 조건에 대한 가로 열고 닫고, if가 없으니까. 그 다음, 곱하기
중간고사 값이 온다. 그러면 이제 어떤 값이 남아 있습니까? 이게 이제 최대값일 경우에 이제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데. 자, 어쨌든 저거 계산하면 중간까지 뭐 값이 어떻게 남아 있죠? 경영가에 해당되는 중간고사 성적값이 남아 있고 0값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있습니다. 네? 왼쪽에 지금 요 부분은 어쨌든 true, false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곱하기 연산자를 만나면 1, 0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0 곱하기 얼마든 다 0일 거 아니에요. 그럼 0값 존재하는 거죠, 이거. 이 형태는. 그러니까 if 함수가 들어가면 0값 존재하지 않는다. 어제는 또 잘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또 왜 이러죠? 그건 모른다는 느낌인데. 자, 어찌됐든 if 함수는 바 들어가면 0값이 존재하지 않고 if 그냥 단순 비교 연산자 이렇게 들어가면 0값이 존재한다. 그것만이라도 기억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거. 그러면 이제 이게 어찌됐든 0도 있고 중간고사 경영학과에 중간고사 성적값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최대값 찾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큰 값이다. 라지 콤마 배열 수식을 접근했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 그 어디 가서도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 못 듣습니다. 이런 설명해 놓은 자료 없으니까 어려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놓은 자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해 놓은 자료들도 있는데 그 읽어보시가지고 혼자 사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그러니까 수업 중에 어쨌든 열심히 해결을 하시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 뭐 해야 됩니까? 위치 찾아야죠. 위치. 매치. 이 점수 최대값의 위치. 찾는 값 중간고사 성적 내야지. 아, 잠깐만요. 오늘 자꾸 왜 소리 자꾸 하셔? 죄송합니다. 나 최대값 라지 값이 죄송합니다. 콤마 찾을 데이터의 범위. 자, 이거 설명드렸습니다. 단순 전체 범위가 아니고요. 어떻게? 요 경영가라고 하는 요 조건 하에서 뭘? 곱하기 중간고사 성적값을 처리해야 된다. 앞에 거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네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랬죠, 이거. 그리고 콤마 데이터가 숫자 데이터 중구난방음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맞아떨어져야 된다. 제로. 매치 함수 깔아닫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그리고 이제 인덱스 함수 쓰시면 되죠. 인덱스. 아, 그러니까 저 라지하고 저 이거 매치까지가 제일 어렵습니다. 성명 범위 내에서. 절대 참조, 콤마, 매치 행번호, 콤마, 1, 가로 닫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아, 죄송합니다. 나머지 두 개도 더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겨워서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숙제 내드렸으니까, 이러면 직접 하면 되세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설명 다 해드렸으니까. 방금 여러분들은 일반 수식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유형과 대열 수식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두 연결고리를 가지고 한 겁니다. 이건 같이 세트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어, 이번 시간에 다 안 끝날 것 같으네요. 자, 갈 길이 멉니다. 자, 여기까지 다 되셨죠? 자, 특히 이거 빨간 색깔로 지금 표시된 이 부분 다 이해하셨어요, 이제? 요거, 요 부분, 요거. 이해 안 되시면 집에 가서 주말에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저한테 다시 한번 더 필요하시면 설명 요구하세요. 예? 제가 해야 될 일이 그 일이니까. 자, 이제 여기까지 하시고요. 이제 배열 수식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하나 뽑으라 그러면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유형입니다. 이 녀석입니다. 이 문제 유형이라 보다는 표 3입니다. 저희들 교재 문제 2-2번입니다.
문제 2-2번입니다. 자, 거기 한번 읽어보실래요? 쭉, 쭉. 자, 앞에 봅니다. 거기 모르는 함수 처음 나왔죠? 제가 그 함수 목록에서 제가 이 함수는 따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니까 그때 가서 합시다 그랬는데 그 함수인데 프리퀀시라는 함수다. 프리퀀시 함수. 자, 프리퀀시 함수를 설명을 드리기 전에 혹시 도수 분포표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도수 분포표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면 혹시 들어보신 경험이 없으시다면 혹시 이런 표는 만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점수가 60점까지 5명, 70점, 60에서 70점까지 10명, 70에서 80명까지 15명, 80에서 90명, 90점은 10명, 90에서 100점까지는 5명. 이런 형태의 표를 만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요걸 요걸 도수 분포표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특정 범위에 몇 명, 빈도수가 몇 개 있느냐. 우리가 이 도수를 빈도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표를 만들어주는 함수가 프리퀀시 함수입니다. 이게 프리퀀시 함수입니다. 이 함수. 이런 표를 만들어주는 게. 자, 그러면 표 3으로 갈게요. 3으로 갈게요. 자, 여기서 이 프리퀀시 함수를 지금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가장 쉬운 문제고요, 난이도가. 그 우리 교재에 앞에 가면 계산 작업 파일에 가면 이 난이도가 조금 높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지금 올라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가 계급, 그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이제 뭐라 그러냐면 요 범위를 프리퀀시에서 계급 구간이라고 합니다. 0부터 60까지 구간, 계급 구간. 이건 이제 이 등급들을 이제 계급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그럼 이 구간. 근데 여기는 구간 값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게 구간 값입니다.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일단 어쨌든 프리퀀시라는 함수에 대한, 자, 프리퀀시 함수는 이런 도수 분포표라는 이런 표를 만들어주는 함수이다. 아직까지 잘 와닿진 않지만. 자, 뭐 이런 표가 뭔지는 아시는 거니까 매치 시키시고요. 그 이런 계산을 내주면 프리퀀시다. 그럼 프리퀀시 함수의 인수 공부하라고 합니다. 자,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범주 모두. 자, 프리퀀시라는 함수 찾으세요. 프리퀀시. 어렵습니다. 여기서부터 막히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이기 때문에. 자, 확인. 찾았어요. 자, 데이터 어레이, 원본 데이터. 자, 내용 읽어보시니까 출석수 데이터입니다. 출석수 데이터.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출석수 데이터 표일에 있는 범위 설정. 이게 원본입니다. 그리고, 자, 방금 제가 계급 구간이라고 그랬죠. 계급 구간. 그러면, 요게, 여기 이 내용처럼 그렇게 안 나오는데 아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여기 15 이하는 저기 표시 형식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다 숫자 값입니다. 여기 15 이하라는 게 의미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일단 범위 설정하세요. 여기 이렇게 계급 구간의 범위 요거 셀 범위. 근데 이게 15가 범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곧 추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 잠깐 원본 데이터 어디 갔습니까? 다시 첫 번째 인수 원본 데이터 출석 이 값들이 출석 수에 해당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계급 구간 인수 옮기시고 요 부분 출석수라고 하는 표삼의 출석수라고 하는 부분 여기 이렇게. 그러면 자 값이 이렇게 나오네요. 결과값이 이렇게 나오네요. 혹시 여러분들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중괄호 묶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보신 적 있습니다. 우리 인수 작업할 때 범위 설정하면 값을 이렇게 중괄호 묶어서 나타냈잖아요. 근데 결과값이 중괄호 묶어서 나왔네요. 즉 결과값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란 이야기입니다. 여러 개.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결과값이 상수 두 개 이상의 상수로 표시가 된다. 자, 정해져 있는 값이잖아요. 7, 1, 1, 2는 정해져 있는 값이잖아요. 상수라고 그럽니다. 그럼 문자도 마찬가지로 가, 나, 다, 쌍따옴표 가, 쌍따옴표 나, 다 이렇게 하면 그것도 문자 상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의 그 외에 또 뭐 날짜 값이나 시간 값이나 뭐 이런 두 개 이상의 상수로 표시되는 요런 꼴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배열 상수라고 합니다. 이런 꼴을 비교. 그러면 우리가 배열 상수 이미 보셨다니까요. 자, 중괄호 묶어서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셀에 이런 데이터가 있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저 데이터를 마법사에서, 인수 마법사에서 마우스 드래그 동작을 쓰면 저걸 어떻게 받아들이냐고요? 중괄호 열어서 1, 2, 세미콜론, 3, 4, 중괄호 묶고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걸 이제 그러면 뭔가 규칙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저걸 받아들이는 규칙이. 그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콤마가 뭐냐면 콤마가 열 변경입니다. 열 변경. 콤마가 열 변경. 즉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서 이렇게 열이 바뀐 거잖아요. 그게 콤마로 표기한 거라고요. 그 다음에 세미콜론이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 세미콜론은 행 변경입니다. 자, 3이란 값이 여기 이어서 가는 게 아니라 콤마가 아니라 뭔가 다음 행으로 내려와 있죠. 그래서 이건 행 변경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그러면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이런 걸 만났잖아요. 이런 건 배열 상수라는 형태를 만났잖아요. 그럼 그걸 셀에 표기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요? 1. 여기에 무슨 의미를 가졌다고요? 열 변경. 2. 그리고 2. 그 다음 요 세미콜론이 뭐라고요? 행 변경. 여기 위치에 3. 그리고 요게 콤마가 열 변경. 4.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처음 봅니다. 배열 상수. 그러면 배열 수식에는 우리 일반 수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상수값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 다. 그러면 저런 형태를 두 개 값이 두 개 이상 모여 있는 거 모여 있는 게 배열이라 해요. 배열. 값 두 개, 자연수지 같은 두 개 있는 게. 그럼 배열 숫자 값으로만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수식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배열 수식 안에 배열 상수가 하나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일반적인 가감성제하는 배열 개념 수식 방법도 있을 거고 우리가 지금 했었던 뭡니까? 했었던 배열 수식을 위해서 특정 값을 계산한 것도 배열 수식의 한 일종이고 도입되어 있지만 그다음 지금 저 배열 상수라는 것도 배열 수식의 한 일종이겠죠. 한 부분이겠죠. 배열 수식 안에 있는 배열 상수니까 우리가 숫자 값이라는 것도 일반 수식의 하나의 한 부분이잖아요. 정수값, 실수값 이런 것들도 다. 어? 자, 그러면 이런 배열 상수로 나타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이런 형태의 배열 상수라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제 용어를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이 값은 몇 개의 셀에 표시가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이 값은? 자, 이게 아까 뭐니까 셀의 위치가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럼 세미콜론에 대해서 행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7, 1, 1, 1, 12, 18, 1, 2, 1, 8, 0 이렇게 표시할 거 아니에요. 세로 방향으로.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셀을 몇 개 선택하고 들어갔죠? 방금. 프리퀀시 함수 인수 공부하러 갑시다 고 셀을 몇 개 선택하고 들어갔냐? 한 개밖에 선택 안 했잖아요. 그럼 표시해주는 값은 몇 개일까요? 한 개밖에 없습니다. 자, 확인해서 나가보세요, 이제. 값을 표시해야 될 셀이 여러 개 있어야만 저걸 다 표시해 줄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 표시해야 될 값들 중에 우리는 셀 하나만 쓰게 됐으니까 한 개밖에 표시 안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인수 공부 하신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인수 공부. 자, 그러면 이제 정리 하나 합시다. 자, 방금 프리퀀시 함수는 배열 상수의 형태로 나타난다면서요. 응? 그러면 이런 배열 상수의 형태로 나타나니까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자, 함수가 배열 상수값으로 나타나네요. 그럼 이 녀석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야 되냐고요? 배열 함수라고 지어야 됩니다. 배열 함수라고. 배열 함수. 결과값이 배열 상수로 표시되는 이런 형태를 배열 함수라고 계산해서 나온 결과값이 배열 함수 나타나고 배열 함수라고 그러고 그럼 배열 함수도 어디 배열 수식의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기 시험에 배열 수식이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시험에 나오겠다라고 하는 함수 목록들 중에 150개나 되는 함수의 목록들 중에 딱 하나만 시험에 나왔습니다. 실기 시험에. 필기 시험에도 나오긴 한데 어쨌든 실기 시험에 프리퀀시라는 함수 딱 하나만 나왔습니다. 하나만. 그리고 요 문제 유형이 20년 동안 두 번인가 세 번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책에서 원래는 잘 다루지 않았었습니다. 한 50년 전만 하더라도. 왜냐면 그때 딱 한 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또 두 번째 나와가지고 제 기준, 제가 수업을 하는 스타일상 처음에 나올 때 저걸 그냥 아예 안 가르치고 왜 나올 확률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요 근래에 다시 한 번 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 제가 이거 아니다 판단하고 그 다음엔가 다다음엔가 한 번 더 나왔습니다. 정기 시험에 실기 시험에. 그래서 이거 도저히 이제 안 가르치면 안 돼요. 그래서 늘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 녀석이 학장이 이제 난이도가 업이 돼서 또 나와버렸습니다. 향후 한 1, 2년, 2, 3년 사이에.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다 정리하려고 지금 모아서 하는 중이고요. 자, 그래서 수식의 결과값이 배열 상수로 나오니까 이건 배열 함수라 그러고 이건 배열 수식의 한 일종이다. 그럼 배열 함수는 배열 수식의 일종이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마무리하셔야 된다. 됐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자, 프리퀀시 함수를 가면 어떻게 작성하냐? 자, 배열 함수가 어려운 이유가 작성법이 좀 어렵습니다. 자, 그거 이제 이해시켜 드렸는데, 자, 지울게요. 7 지울게요, 이제. 방금 한 게. 이제 인수공부 끝났으니까. 자, 그러면 배열 함수는 결과값이 배열 상수 두 개 이상의 값으로 나온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두 개 이상의 값으로 나와. 두개 이상의 결과값이 뭉쳐져 있는 게 배열 상수라고요. 형태가. 자, 그러면 결과가 얼마만큼, 요만큼 나올 거잖아요. 각 계급 구간에 대응되는 값들, 빈도수로 나올 거 아니에요. 학생수, 빈도수. 그럼 요만큼 나와야 되겠죠. 범위 설정. 여러 개의 셀들 중에 색깔이 다른 게 하나 보이죠? 이게 기준 셀입니다. 수정 편집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냥 바로 적으시면 됩니다. 저기서부터 수정 편집이 가능하다. 이꼴, 프리퀀시. 자, 인수 공부하셨으니까. 가로 열고. 데이터 어레이, 원본 데이터 범위, 출석 범위. 자, 콤마. 결과가 여러 개 나오는데 왜, 자, 여기는 상대 절대 안 씁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상대로 그냥 갑니다. 그 다음, 계급 구간의 범위, 출석수 범위. 자, 위에서부터 밑으로 드래가 되지 않으면 밑에서 위로 드래가시면 됩니다. 자, 상대 절대 따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또 설명드릴게요. 자, 가로 닫고. 자, 외우셔야 됩니다. 프리퀀시는 배열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배열 수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우고 계시고요. 요즘 나오는 문제는 배열 수식이라고 나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게 과거에 나왔던 문제 유형이라 그때는 표기를 안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어찌됐든 배열 함수라고 그랬죠. 배열 함수는 어쨌든 결과값을 표시할 셀 범위를 선택해 놓고 수식 작성하시고 배열 수식이니까 마무리 어떻게? 컨트롤 시프트 하면 결과값이 이렇게 통째로 나온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잠깐만요. 어제 제가 배열 수식 그가 뭐 구단의 형태로 나와 있는 표 작업을 할 때, 뭐 작업을 할 때 제가 셀 하나만 선택하고 수정하세요라고 했잖아요. 계속 그 이야기 몇 번 했잖아요. 그때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그냥 그 범위를 선택해놓고 작업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전체가 똑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그랬잖아. 그리고 그걸 지우려고 하니까 부분 안 지워진다 그랬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특정 셀을 이제 결과값이 있는 셀, 임의의 셀을 하나 선택하시고 딜리트 키 한번 누르세요. 어제와 똑같은 문구가 뜹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이 배열 상수라는 이게 뭐가 값 한 개 몇 개, 덩어리 값 한 개, 덩어리 값 한 개. 됐습니까? 그러니까 일부분을 지울 수가 없다는 거죠. 어제 그것도 마찬가지. 그렇게 작업을 해버리면 전체가 값 덩어리 하나, 덩어리 값 한 개, 이런 의미를 받아들인다고. 그러면 이게 덩어리 값이니까 일부분을 지울 수 없겠죠. 전체가 한 몸이니까, 이만큼이 한 몸이니까. 그래서 이걸 지울 때는 어떻게 지운다고요? 범위 설정을 다 하신다. 결과값에 대한 범위 설정을 좀 딜리트 키를 눌러야만 지워진다는 덩어리 값이라는 겁니다. 덩어리 값. 덩어리 값 한 개. 됐습니까? 그래서 상대 절대를 따지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가 값 하나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교재 내용 읽어보셨으면 이제 최종적으로 어떻게 표시하라고 그랬죠? 명자 붙여서 표시해야 됐잖아요. 숫자 인원수 뒤에. 그러면 자, 일단 프리퀀시 함수 써야 되니까 빈도수를 나타내려고, 인원수를, 학생수를 나타내려고. 프리퀀시 함수는 배열 함수입니다. 배열 함수의 작성은 결과값이 나타나는 표시가 될 부분의 셀 범위를 일단 선택을 하시고, 흰색 셀, 이 작성, 수정 편집이 되는 셀입니다. 이 바로 수식 작성. 자, 첫 번째 인수 원본 데이터, 출석 범위, 콤마 덩어리 값이기 때문에 상대 절대 따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 계급 구간의 범위 여기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상대 절대 따지지 않습니다. 가로 닫고 프리퀀시 함수는 배열 함수입니다. 그래서 마무리 배열 수식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마무리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합니다. 작성 끝났죠? 그럼 여기다 이제 명자 붙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원래 있던 데이터 칠때 칠명으로 했으니까 뭐 표시 형식 기능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표시 형식을 칠 수는 뭐 함수인 텍스트를 이용하거나 됐습니까? 뭐 수직 파트. 자, 그때 자, 잠깐만요. 이제 수정하러 가야 되잖아요. 수정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앞에 보세요. 수정하려고 요 범위를 자, 범위 전 통째로 이용하셔야 되는데 수정하실 때 우리가 F2가 있고 더블 클릭 있고 수식 입력지를 이용한다는 방식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더블 클릭 방식 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더블 클릭을 하는 순간 셀이 해제가 되어서 한 개만 선택되어 버립니다. 지금 방금 보셨죠? 이렇게 한 개만 선택되는 게 보이시죠? 지금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요 프리퀀시 함수 쓰실 때 좀 주의하시고요. 수정하실 때는 수식 입력줄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F2번 키를 이용하시거나 더블 클릭은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텍스트 가로 열고 숫자 데이터 콤마 포맷 텍스트 형식 전체 코드의 쌍따옴 처리 0을 써야 됩니까? 0 코드를 써야 됩니까? 샵 코드를 써야 됩니까? 지금 정수값이니까 아무거나 둘 중에 아무거나 다 사용해도 됩니까? 네? 0 코드를 써야 됩니까? 샵 코드를 써야 됩니까? 아니면 둘 다 사용해도 괜찮습니까? 어느 거나 아무거나 해도 됩니까? 문제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거 조심하세요. 서식 문자 이런 샵을 사용해라는 문구가 달려져 있잖아요. 그럼 전제 조건에. 그럼 이건 무조건 샵을 써야 됩니다. 이건. 영어 써도 됩니다. 저런 조건이 없었다면 샵을 쓰든 영코를 쓰든 왜? 영이 안 보이잖아요. 여기. 네? 값 중에. 영이 있으면 또 상황이 틀리죠. 지금. 그리고 텍스트 함수 가져다고. 자, 어찌됐든 전체가 배열 수식의 개념입니다. 마무리 어떻게? 컨트롤 시프트 엔터.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합니다. 되게 어렵습니다. 프리퀀시 함수 사용하는 방법이. 예, 여기까지 저장해 두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40분부터 진행하겠습니다.